제휴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효율이 항상 고공행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과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일 예산과 총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활용을 해야 할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광고하실 때 좀 더 방향을 잡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일 예산은 하루 예산을 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단가 곱하기 승인율이 1만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일 예산을 1만원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천트를 할 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1만원으로 설정하고 나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광고를 켜놓는 동안에 계속 매일 만원씩 쓰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 예산은 총예산과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요일과 시간은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24시간 기준으로 1만원을 균등 분배해서 쓰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메타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도달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새벽보다는 오전이나 낮, 오후에 많이 예산을 소진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예산 설정 방식은 기간을 정한 다음에 총예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30만원을 세팅하겠다 하면 하루에 만원씩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총예산의 경우에는 요일과 광고 시간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 머천트가 어떤 시간대에 많이 들어오는지 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머천트의 경우에 저녁 이후로 많이 예산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학업이 다 끝난 저녁쯤부터 트래픽이 많다라는 것을 일일 예산 세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일 예산과 총예산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도 아셔야 하는데요. 일일 예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10만원을 세팅하고 돌리다가 중간에 2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하면 그날 바로 2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금액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 오후 12시에 증액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12시간이 남은 건데요. 10만원 증액한 부분을 24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1에 한 만큼 쓰겠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후 12시까지 이미 12시간을 썼기 때문에 남은 12시간 분량만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일 예산을 1만원으로 세팅을 했다고 해서 1만원을 딱 쓰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세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원에서 조금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대부분은 좀 더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타에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 예산에 10만원을 세팅한다고 10만원만 딱 쓰고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에서 11만원 초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원보다 덜 쓸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총예산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분배를 해서 쓰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일일 예산은 그래도 1 예산과 비슷하게 쓰는 부분이 특징인데 총예산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쓰는 금액이 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일 동안 25만원을 세팅을 했다면 하루에 5만원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는 1만원을 쓰고 하루는 6만원을 쓰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메타 광고 시스템이 효율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건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25만원을 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예산 11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총예산을 바로 진행하면 테스트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11 예산으로 하루에 몇 개의 DB가 들어오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만원짜리 머천트에 승률 10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개 뽑힐 때 만원의 수익을 얻는 건데요. 만원을 테스트 금액으로 세팅했는데 3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승률까지 고려했음에도 2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DB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각 플랫폼마다 DB를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보거나 아니면 메타 광고 시스템 안에서 시간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대별로 CPC가 낮거나 DB가 들어오는 시간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비슷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총예산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녁에만 잘 나오거나 아침에만 잘 나오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 광고로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예산은 요일과 시간대를 세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총예산은 11 예산으로 테스트를 해본 뒤에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은데 11 예산으로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 나서 시간대별로 DB로 전환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시간을 토대로 총예산을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는 세팅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거의 모든 머천트를 11 예산으로 24시간을 돌리기는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시간대를 너무 많이 타는 머천트의 경우에는 총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냥 광고를 꺼놓고 있다가 잘 나오는 시간대에만 광고를 키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자동화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 시간을 엄청 기다려야 하며 그 시간까지 쓰지 않은 돈을 갑자기 도달시키면서 효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댐에 물을 가져놨다가 수문을 열면 물이 거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고비를 안 쓰고 있다가 광고를 갑자기 키게 되면 그 광고비가 갑자기 많이 도달이 되면서 효율이 깨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11 예산과 총예산 세팅 방식에 대해 특징과 실제로 어떻게 제가 했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알려드렸습니다.